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험 범위 비문학 독서 지문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을 활용한 추천 시스템에 대한 글을 이제 분석 들어갈 거고요. 오히려 본문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을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문단, 추천 알고리즘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천 알고리즘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유튜브 생각하면 돼요. 자, 이 영상을 보는 학생 중에 누군가는 게임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유튜브에서 게임 방송을 많이 봐. 게임 방송이나 자동차를 좋아하면 그 유튜브 첫 화면, 그 홈 화면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게임 방송이나 자동차에 관련한 거, 조금 더 확장을 한다면 뭐 기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뜨겠죠. 또 어떤 여학생 같은 경우는 좀 화장법에 대해서 뷰티나 화장품에 대해 관심이 많다. 그런 걸 내가 많이 찾아봤다라고 하면 또 그 학생의 유튜브 첫 화면은 화장품, 올리브영 이런 것들이 많이 뜨겠죠. 자, 선생님은 자기개발하고 동기부여, 재테크 이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 유튜브 화면을 딱 떠오르는 화면들을 보면은 대부분 뭐 주식, 부동산 투자, 재테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뜹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 유튜브 구글이라는 회사 안에서 알고리즘을 아주 기민하게 연결해가지고 이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화면에 쫙 또 띄워주는 거죠. 그래야지 유튜브라는 그 채널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제 그 회사의 목적일 테니까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이 글입니다. 자, 추천 알고리즘의 개념이 나와. 개념 설명. 사용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냐? 각각의 사용자,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의 성향, 뭘 더 좋아하냐? 또는 관심사,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영상들을 많이 봤겠지. 아, 이 사람은 어떤 성향과 관심사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런 것들, 그에 관련된 걸 더 많이 보여줘야지 개인 맞춤형 컨텐츠를 더 추천하고 제공하는 그런 추천 알고리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추천 알고리즘의 개념이고. 자, 두 번째, 필터링의 개념. 필터링의 개념은 그 사용자가 선호할 만한, 더 좋아할 만한 항목을 추천하는 그 알고리즘 자체를 찾아주는 것을 필터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협업 필터링, 이 글 자체의 최대 핵심 주제, 소재가 협업 필터링입니다.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기 때문에 CF. 자, 그냥 콜라보 필터링이라고 외우셔도 되겠는데요. CF, 협업 필터링의 개념이 뭐냐면 그 사용자 각각이 콘텐츠에 대한 그 사용자들의 선호 패턴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일관적일 거야 라는 그 가정하에 그 사람에게 콕 맞는,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수많은 컨텐츠를 추천하는 그 기술 자체를 협업 필터링이라고 해. 알겠죠? 콜라보 필터링. 자, 여기서 가정은 뭐라고? 협업 필터링의 가정은 뭐라고? 특정한 컨텐츠에 대한 사용자들의 선호 패턴이 일관적일 거야. A라는 사람은 항상 올리브영 화장품이나 어떤 하는 방법, 연예인들의 아이돌들의 화장법 이런 것들 주로 검색을 했었지.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어떤 뷰티에 대해서 더 추천을 하겠어. 자, 요런 부분들. 근데 갑자기 화장품을 많이 검색했던 여학생이 갑자기 로봇을 검색한다거나 갑자기 게임을 검색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가정 아래에서 컨텐츠를 추천하는 기술이 협업 필터링의 개념이야. 자, 그런데 이게 이제 CF잖아. 콜라보 필터링. 이 CF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사용자 기반의 CF. 그리고 항목 기반, 항목 하나하나, 항목 기반의 CF야. 이것도 미리 그냥 이해를 해버리자, 얘들아. 자, 사용자 기반의 CF는요, 그 특정한 사용자인 사람한테 되게 집중을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집중을 하는 거야. 자, 사용자 기반. 자,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이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있어. 와, 이 사람에게는 앞으로 어떠한 영상들을 더 많이 알고리즘으로 보여주지? 라고 고민을 할 때 사용자 기반은 이 사람과 되게 유사한 사람들, A라는 사용자가 검색했던 것들을 그전에도 많이 검색했던 비슷한 것들을 검색했던 사람들, 연령이나 직업이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 있죠. 다른 사용자들이 어떤 특정한 영상들을 많이 봤어. 특정한 컨텐츠를 많이 소비했어. 그러면 비슷한 사용자들이니까 이 첫 번째 사용자도 다른 사용자와 그 성향이 비슷하니까 또 이들이 검색했던 영상이나 컨텐츠를 이 사람도 좋아할 거야 라는 그런 가정하에 추천을 하는 것. 그게 사용자 기반이야.
알겠죠? 그래서 사용자 기반의 CF는 사용자들끼리의 유사도에 포커스를 맞춘 거야. 됐죠? 항목 기반의 CF는요, 여러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용자라는 한 사람한테 되게 집중하는 거야. 이 어떤 A라는 사용자, 이 사람에게 앞으로 어떤 컨텐츠와 영상을 더 추천할까? 알고리즘이 생각할 때, 다른 사람과 함께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전에, 과거에 어떠한 컨텐츠와 영상들을 소비했었지를 싹 보고, 이 사람이 기존에 검색했던 컨텐츠나 영상, 요런 것과 유사한 항목들을 추천해야겠다. 자, 이게 바로 항목 기반의 CF야. 항목들 간의 유사도가 포커스야. 자, 너희가 들어보면 선생님, 사용자 기반의 CF와 항목 기반의 CF가 그게 그거 아니에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달라 얘들아. 사용자 기반은 A라는 사람에게 어떤 걸 추가로 추천을 할 때 이 사람의 과거에 소비했던 영상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A라는 사람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그동안 어떤 영상들을 많이 봤지? 어떤 콘텐츠를 많이 봤지? 이걸 딱 공통점을 찾은 다음에 이 비슷한 사람들이 이런 콘텐츠를 주로 많이 봤네? 그러면 A라는 사람도 분명히 이 컨텐츠를 좋아할 거야 하면서 이 사람한테 이걸 추천하는 거고. 자, 항목 기반 CF는 똑같이 A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A라는 사람과 비슷한 다른 사람을 연구하는 게 전혀 아니고, A라는 이 사람 자체가 과거에 어떠한 컨텐츠들을 소비했었나? 이런 걸 싹 보고 뷰티 위주로 봤구나, 로봇 위주로 봤구나, 게임 위주로 봤구나. 자, 기존에 이 사람이 항상 소비했던 컨텐츠들의 공통점을 파악해서 그 컨텐츠 항목도가 유사한 걸 추천하는 거. 이게 바로 항목 기반의 CF야. 자, 두 번째 문단도 들어가 보자. 두 번째 문단도 미리 볼게요. 자, 두 번째 문단은 사용자 기반 CF랑 항목 기반 CF의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첫 번째, 사용자 기반 CF의 개념은 뭐냐면, 추천 대상의 사용자가 있죠. 어떤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이 알고리즘이 어떤 컨텐츠를 더 보여줄까 추천해야 돼. 이게 추천 대상 사용자야. 이 사용자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기존에 좋아했던 다른 항목들, 컨텐츠들을 추천하는 기술이야. 아까 위에서 설명한 내용이죠. 자, A라는 사용자에게 뭔가 추천할까 할 때 A라는 사람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어떤 집단을 추출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집단이 이웃 집단, 어떤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질적인 이웃 집단이 좋아했던 여러 가지 컨텐츠의 공통점을 딱 뽑아서 이 사람한테 추천하는 게 사용자 기반의 CF예요. 자, 사용자 기반 CF의 가정은 무엇을 가정하고 있냐면, 선호 패턴에 따라 동질적인 집단으로 묶고, 이 동질적인 비슷한 어떤 30대 여성의 직장인이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이다, 그럼 비슷하겠죠. 이 집단의 선호 패턴이 앞으로도 유지될 거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이 사람한테도 추천해야지 라는 거야. 좀 더 한 번 더 자세히 말한다면, 동질적인 집단은 이웃 집단이라고도 해요. 이웃 집단. 비슷한 사람, 이웃 집단 꼭 외워놔. 어떤 특정한 사람과 되게 유사한 선호도와 유사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만 딱 지칭해서 이웃 집단이라고 해. 기존의 항목이나 평가 패턴이 비슷한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평가 패턴이 비슷한 사용자들의 집단이 이웃 집단인데, 이 이웃 집단들이 좋아하는 항목을 A라는 그 특정 추천 대상자에게 딱 추천하는 거야. 그러면 높은 확률로 그 사람도 좋아할 확률이 높겠죠. 비슷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그 사람도 좋아할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사용자 기반의 CF야. 자, 항목 기반은 여러 사람을 분석하는 게 아니야. 추천 대상자 그 사람의 과거 이력을 보는 거야. 개념이 뭐냐면, 추천 대상 사용자의 그 한 사람의 과거에 어떤 컨텐츠를 소비했나 기존 패턴을 다 평가하는 거야. 그 해당 사용자가
기존에 선호했던 항목과 비슷한 항목들, A라는 사람에게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더 추천하지? 알고리즘이 평가할 때 이 사람이 과거에 지난 1년간, 지난 2년간, 지난 3년간 어떠한 영상과 컨텐츠를 소비했나? 봤더니 대부분 게임 영상이나 자동차 영상이야. 아, 이 사람은 이런 것들 좋아하는구나. 그럼 앞으로도 더 게임이나 자동차와 그 유사한 컨텐츠들을 추천을 하겠지. 그럼 높은 확률로 또 그 사람은 그 컨텐츠를 클릭할 확률이 높겠죠. 자, 이 항목 기반의 CF는 어떤 걸 가정하고 있냐면 그 사용자 자체의 사용자 그 한 명의 개인 선호 패턴은 웬만하면 안 바뀌지. 그렇잖아. 야, 우리가 뭐 뷰티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로봇을 좋아할 일은 없잖아. 그죠? 자동차 매니아가 갑자기 고민형을 좋아한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잖아. 그 한 명의 사용자의 과거의 개인 선호 패턴은 항상 일관되게 유지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과거에 소비했던 어떤 컨텐츠를 또 비슷한 걸 또 찾아서 새로운 애들을 보여주면 이 사람 분명히 클릭할 거야. 이런 가정이 항목 기반의 CF야. 벌써부터 다른 점을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본문을 한번 보자. 자, 1문단. 사용자의 성향과 관심사를 분석해서 그 개인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추천 알고리즘인데, 추천 알고리즘의 개념이 나왔죠. 이미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아까 말했지만 유튜브의 예시도 그렇고 쇼핑도 그래, 얘들아. 쇼핑도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옷을 샀다, 신발을 샀다 하면 그런 거랑 비슷한 그 광고 소재가 계속 따라오거든요. 이런 추천 알고리즘이야. 이미 아직은 없다고 나오면 틀리겠죠. 이미 온라인에서 이 기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 사용자가 선호할 만한, 좋아할 만한 항목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필터링이라 하는데, 필터링 중에서도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CF라 하죠. 협업 필터링이 CF야. 외워. 협업 필터링은 그 컨텐츠에 대한 사용자들의 선호 패턴은 일관적일 거야. 선호 패턴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진 않을 거야. 라는 그 가정하에 컨텐츠를 추천하는 기술로 유사도를 계산하는 기준에 따라, 이 기준이죠. 자, 유사도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까? 여러 명의 사람들끼리 유사도를 계산할까? 아니면 그 사람이 이미 소비한 과거의 컨텐츠끼리의 유사도를 계산할까? 유사도를 계산하는 그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사용자 기반 CF와 항목 기반 CF 둘로 나누는 거야. 됐어? 이게 첫 번째 문단이었죠? 자, 두 번째 문단 바로 또 본문 읽어볼게요. 사용자 기반 CF는 추천 대상하려는 그 사용자, A라는 사용자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용자들이 기존에 좋아했던 항목들을 추천하는 거야. A라는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을 이웃 집단을 추출해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A한테 추천하는 거죠. 이 사용자 기반 CF, 이 기술은 사용자들을 선호 패턴에 따라 동질적인 집단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어. 여러 명 묶을 수 있어. 이 집단의 선호 패턴은 앞으로도 유지될 거야. 자동차를 좋아하는 집단들은 앞으로도 자동차 컨텐츠를 좋아하겠죠. 이렇게 가정하는 거야. 즉, 한 번 더 똑같은 말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겠죠. 사용자 기반 CF는 사용자들의 기존 항목들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 패턴이 비슷한 다른 사용자들의 집단인 이웃 집단, 이거 외워야 돼. 사용자 기반 CF는 이웃 집단들의 공통점, 유사도를 측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이웃 집단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항목을 A라는 추천 대상자에게 추천을 한다. 그럼 높은 확률로 이 A라는 대상자도 그 컨텐츠를 좋아하겠죠? 자, 이와 달리 대조야 대조. 자, 이 사용자 기반과 항목 기반 CF는 좀 많이 달라. 추천 대상 사용자를 다른 사용자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사용자, A라는 사용자 자체가 기존의 평가 패턴 바탕으로, 이게 뭐냐면 A라는 사용자가 어떤 영화가 있어. 또 영화 1번, 영화 2번, 영화 3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어. 평점을 5점, 4점, 3점 이렇게 매겼어. 그 기존의 평가 패턴을 바탕으로 A라는 사용자가 기존에 선호했던 항목과 비슷한 항목을 추천해. 영화가, 이 사람이 영화를 막 3개를 봤다고 치자. 근데 영화 1번 영화는 5점 만점에 5점을 줬는데 영화 2번, 영화 3번은 5점 만점에 2점, 1점밖에 안 줬어. 그러면 영화 1번을 5점의 평가를 줬잖아,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영화 1번과 유사한 스타일의 영화를 추천해 주겠지.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평가라는 게. 평가. 그 사용자의, 근데 이제 이건 어떤 걸 가정하냐면 그 A라는 사용자가 갑자기
M1에 대한 첫 번째 영화에 대한 어떤 이게 만약에 공포 영화였어. 그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평점 5점 매겼구나. 그런데 갑자기 뭐 시간이 지나서 멜로 영화를 좋아한다거나 확 바뀐다고 하면 이 기법이 잘 통하지 않겠지. 그렇죠? 그래서 항목 기반의 CF는 그 사용자 개인의 선호 패턴은 항상 일관되게 유지될 거야. 그전에도 M1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면 다음에도 M1과 유사한 영화를 좋아할 거고 그전에 M2와 M3 이런 영화를 되게 안 좋아서 1점 같은 낮은 점수를 줬다면 다음에도 이러한 M2, M3 같은 유형의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일관성이 유지될 거야 라는 가정하에 이제 이 기법을 쓰는 게 유효하겠지. 그지? 자, 3문단 들어가겠습니다. 3문단은요, 사용자 기반의 CF를 통한 추천 사례예요. 예시입니다. 요 표가 있는 거 예시고요. 자, 그리고 이따가 4문단은 이제 4문단은 항목 기반 CF를 통한 추천 사례하고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너희가 이 표를 봤을 때 와, 이거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실제로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바로 들어갈게요. 자, 예시가 나온 거죠. 사용자 기반의 CF 과정. U가 이제 유저겠죠. U1은 사용자 1. 그러니까 어떠한 사용자, 1번 사용자 사람을 말하는 거야. 사람. 1번 사용자. 취향이 비슷한 사용자들 집단인 이웃 집단을 이제 먼저 찾는 거예요. U1이라는 사람이랑 비슷한 그동안의 어떤 취향이 비슷한 이웃 집단들 여러 명을 찾는 거야. 먼저 그게 1번 단계야. 취향이 비슷한 이웃 집단 찾은 파란색은요.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정리해 준 거야. 자, 그런데 이 취향이라는 거 여러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걸 더 좋아해 라는 취향이라는 것은 이 M이라는 게 무비거든요. 무비. 영화의 예시로 든 거죠. 영화. 취향은 그 영화에 대해서 그 사용자 한 명 한 명이 5점 만점에 1점, 3점 이렇게 평점을 매긴 표예요. 영화에 대한 평점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5점 만점에 5점을 줬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영화를 좋아하는 거고 1, 2점을 줬다. 그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거죠. 취향은 평점으로 나타나는 거야. 자, 두 번째 단계. 사용자 1번과 다른 사용자들 사이에 그 평점에 대해 그 영화에 대한 평점을 매긴 것에 대해서 유사도를 계산하는 거야. 유사도. 같은 영화에 대해서 비슷한 평가를 내렸어. 그럼 그 사람들은 이웃 집단으로 묶어야 되죠. 그런데 같은 영화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평점 5점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평점 1점을 줘. 이거는 굉장히 취향이 다른 거죠. 유사도가 떨어지겠죠? 자, 유사도를 이제 계산을 해. 이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영화에 대해서 유사도를 계산을 했어. 그 계산 결과값이 0.8 이상이잖아. 이상이야. 0.8 포함이야. 0.8보다 이상이면 그러면 이웃 집단은 분류가 된다. 유사도가 0.8 이상인 게 U4, U5. 그러니까 4번, 5번 사람이야. 4번 사람, 5번 사람이 1번 사람이랑 유사도가 0.8보다 더 높게 나왔대. 여기 보니까 U1과 유사도가 0.97. 자, 네 번째 사람, 다섯 번째 사람이 0.97, 0.89 해서 0.8보다 높게 나왔네? 그러면 이 두 명은 이 사용자 1인 사람과 굉장히 좀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야. 자, 유사도가 높은 사용자들을 이웃 집단 외울 수 있겠어? 동질자 집단, 이웃 집단 다 비슷한 뜻이죠. 일단 분류를 했어. 그러면 그 이웃 집단에 이제 평점에 기반을 하는 거야. 자, 이웃 집단들. U4 이제 4번, 5번 사람들은 이미 영화 5편을 다 보고 평점을 매겼지. 그런데 첫 번째 사용자는 3번, 4번, 5번의 영화는 보고 평점을 매겼는데 영화 1번, 영화 2번 이 두 가지 영화에 대해서는 아직 안 봤잖아. 이것에 대해서 이 4번, 5번을 추천에 대한 이 평가를 보고 사용자 1번도 이 첫 번째, 두 번째 영화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겠다, 취향을 가지겠다를 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U1이 아직 보지 못한 영화에 대해서 그 M1, M2에 대해서 그 U1의 평점을 예측할 수 있어. 비슷한 어떤 이웃 집단들의 평가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어요. 이 유사도를 가중치를 둬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 중에서도 이웃 집단의 유사도가 또 이거 보면은 이 두 명도 좀 약간 달라. 둘 다 유사도가 높지만 4번은 0.97, 5번은 0.89의 유사도를 가지죠. U1과의 유사도가. 그러면 4번 사람이 훨씬 더 또 유사도가 높네? 0.8, 0.9니까. 그럼 이건 좀 더 가중치를 더 주는 거죠.
이런 유사도를 가중치를 둬서 이웃 집단의 그 영화 1번, 영화 2번에 대한 평점의 평균을 구하는 건데 그 계산법이 나오는 거야. 근데 유사도를 가중치로 두는 이유가 뭐라고? 유사도가 더 높은 사용자의 평점이 더 크게 고려돼야 되잖아. 그죠? 자, 지금 사용자 4번, 사용자 5번 두 명 모두 다 유사도가 0.8 이상으로 U1과의 유사도가 높은 편이지만 두 명 중에서도 U4번이 더 유사도가 높죠. 1번 사람이랑 더 비슷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중치를 좀 더 주는 그런 계산법이야. 그 계산법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웃 집단 사용자들이 그 영화에 대해서 매긴 이제 평점이 있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U1과의 유사도 그거를 다 더한 거야. 더한 거를 유사도의 합으로 나누래. 자, 그러면 요 표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 그러면 영화 1번 영화에 대해서 과연 사용자 1번은 어떠한 점수를 매길까 예상을 해보면, 자, 사용자 4번이 영화 1번에 대해서 3점을 줬지. 그리고 영화 1번에 대해서 5번 사람은 2점을 줬네. 자, 계산해보자. 그러면 3점 곱하기 유사도 0.97 더하기 평점 2 곱하기 유사도 89를 했어. 그래서 다시 유사도의 합이니까 0.97 더하기 0.89를 했어. 시키는 대로 그냥 쓴 것뿐이야. 그러면 2.52가 나와. 이거 실제로 선생님이 계산기로 해봤거든? 진짜 해봤는데 이거 나온다. 너희도 한번 해봐. 그와 비슷하게 이번엔 M2가 뭐야? 두 번째 영화지? 두 번째 영화를 아직 사용자 1은 아직 안 봤잖아. 이것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다고. 어떻게? 이웃 집단인 U4와 U5 이 두 명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야. 자, 요것도 똑같이 계산해보자. 아마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본문에서는 이 부분 생략하고 이 결과만 나왔거든? 근데 이거 계산 스스로 해봐야 된다. 여기서 문제가 나올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 자, 두 번째 영화에 대해서 사용자 1의 예상 점수는, 자, 보자. 사용자 4번이 영화 두 번째 영화에 대해서 5점을 줬고 사용자 5번은 3점을 줬네. 자, 유사도는 0.97, 0.89였죠. 아까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5점 곱하기 0.97 더하기 3점 곱하기 유사도 0.89 하고 똑같이 유사도의 합으로 나누면, 이거 진짜 얘들아 귀찮더라도 계산기로 계산해봐. 이거 계산해서 나눗셈 해봤거든. 정확하게 4.04가 나와. 4.04 어절치고가 나와. 진짜 정확히 나오더라고. 자, 그러면 자, 계산법이 M1에 대해서는 2.52, M2에 대해서는 4.04. 와, 평점 높게 나왔네. 그러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사용자 1번인 이 사람도 두 번째 영화 M2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지. 2점대, 4점대인데 예상 점수가 3점 이상인 영화를 그 알고리즘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2.5이면 3점보다 낮지. 4.04는 3점보다 높으니까 이 사용자 기반의 CF 알고리즘을 따른다면 이 알고리즘은 그 U1에게 M1, M2 중에서 M2만 추천하겠지. 그죠? M2를 추천하겠죠. 얘는 3점이 안 됐으니까 추천 안 하겠네. 자, 요 내용을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 자, 읽어보자. 예를 들어, 자, 이 글의 논지적인 방식 예시가 있는 거야. 사용자 U1이라는 사람에게 사용자 기반의 CF와 항목 기반 CF로 영화를 추천한다고 치자. 각 사용자 U1부터 U5는 5명의 각각의 사람이야. 자, 영화 M1부터 M5는 영화 1, 2, 3, 4, 5번 5개의 영화를 말하는 거야. 자신이 본 영화에 대해서 1점부터 5점 만점이니까 높을수록 평점이 높은 거다. 선호도가 취향이 높은 거야. 평점을 매긴다. 먼저 사용자 기반의 CF는 자, U1과 취향이 비슷한 사용자들의 집단이 이웃 집단 찾는다.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얘들아 꼭 기억해. 사용자 기반 CF를 따질 때만 이웃 집단, 동질자 집단을 찾는 거야. 시험 문제 뭐가 나와? 이따가 항목 기반의 CF는 이웃 집단이란 말 자체가 나오면 안 돼. 이웃 집단을 찾는 행위 자체는 사용자 기반의 CF에서만 하는 거야. 요게 시험에 나올 거야, 얘들아. 자, 취향은 그 영화에 대한 평점을 나타낸다. 이것도 조심해. 1, 2, 3, 4, 5 중에서
5점에 가까울수록 4.5점에 가까울수록 취향이 높은 거죠. 취향이 높은 거다. 이거 반대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조심. 각 사용자 사이의 평점에 대한 유사도를 계산해서 유사도가 0.8 이상인 사람이 유사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니까 자 봐봐 이거 유사도 봐봐봐. 그러면 자 U1을 제외한 4명 중에서 0.8 이상이 이 4번과 5번이었죠. 그죠? U4와 U5를 이웃 집단을 분류한다. 이해되죠? 이제 2명만 이웃 집단이 모두가 다 이웃 집단이 아니겠죠? 분류한다. 그 다음으로 자, 이 부분은 사용자 기반의 CF를 찾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과정이다. 예시 있지요? 과정 있지요? 됐죠? 다음 과정으로 이웃 집단의 평점에 기반하여 그러니까 U4와 U5의 평점에 기반하여 아직 U1이 보지 않은 영화인 M1, M2에 대해서 U1의 평점을 예측할 수가 있어. 물론 정확하진 않겠지만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 있겠지? 유사도가 더 높은 자 그러면 U4, U5가 2명 모두 유사도가 높았지만 2명 중에서도 누가 더 높았어? 유사도가? U4가 더 유사도가 높았지. 거의 1에 가까웠지. 굉장히 U1과 U4는 굉장히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유사도가 더 높은 사용자의 평점이 더 작게 고려돼야 돼? 크게 고려돼야 돼? 크게 고려돼야 되므로 유사도의 가중치를 줘야 돼. 그러니까 곱셈을 해야겠죠. 유사도를 가중치해서 이웃 집단의 M1과 M2에 대한 평점 그러니까 U4, U5 이 2명이 영화 1번, 2번에 대한 평점의 평균을 구하는 건데 가중치는 유사도에 따라 좀 다르게 줘야 돼. 이것은 이웃 집단에 속하는 각 사용자의 평점과 유사도를 곱하여 모두 더한 후 이 부분이 분자 분모 중에 분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사도의 합으로 나누래. 유사도의 합이 분모가 돼. 시험 문제에서 분자 분모란 단어까지 나올 수 있어. 이게 수학 문제는 아니더라도 4책 연사까지는 비문학 지문에서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분자 분모란 단어 자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 이게 분모가 되는 거죠. 분모, 분자. 따라서 영화 1번에 대한 사용자 유저 1의 예상 점수는 이런 식으로 된대. 아까 했던 요 계산법이야. 그러면 대략 2.52가 나오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여기는 이제 계산법을 뺐어. 그 선생님이 이 계산법 여기다 썼지. 이거 꼭 나올 것 같아. 이거 꼭 나오니까 꼭 계산 스스로 한번 해봐. 이 표 보고 이 계산법을 꼭 해봐야 된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번째 영화 M2에 대한 예상 점수를 계산하면 4.04. 와, 되게 높게 나오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U1이란 사람한테 추천을 하겠죠? 예상 점수가 3점이 기준인가 봐. 3점이 넘어가면 유사도가 높다고 측정이 생각이 돼서 U1에게 추천 알고리즘에 뜨게끔 한대. 자, 3점 이상의 영화를 추천하는 것으로 설정이 만약에 되었다면 이 알고리즘은 사용자 U1이라는 이 사람에게 M1과 M2 중에서 M2만을 추천하겠지. 그죠? M1은 유사도가 살짝 3점이 안 되니까 2.52. 자, 그래서 여기는 사용자 기반의 CF를 설명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겠어? 항목 기반의 CF가 예시가 나오겠죠? 자, 4문단은 항목 기반 CF를 통한 추천 사례 예시. 항목 기반 CF의 추천 방법은 여러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죠. 그 한 사람, 우리가 추천하려는 그 대상자의 과거를 추적하는 거죠. 읽어볼게요. 항목들, 그 컨텐츠끼리의 유사도를 기반해서 추천하려는 그 대상의 그 사용자, 그 한 사람이 과거에 선호했던 항목들, 컨텐츠와 유사한 항목을 추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다? 항목 기반은 이웃 집단이란 말 자체가 나오면 안 돼. 이 문제가 나오니까 조심해. 자, 항목 기반의 CF 계산법은 사용자 U1이 그 전에 봤던 다른 영화에 대해서 부여한 평점들을 살펴본 다음에 그 영화와 그 항목끼리 비교하는 거야. 그 영화와 아직 이 사람이 보지 않은 M1의 사이의 유사도를 보는 거야. 근데 어떤 특정한 이 사람이 이미 본 다른 영화에 대해서 평점 5점을 준 것들이 있어. 자, 그거와 이 M1이 비슷하면 추천하겠지. 근데 이 U1이란 사람이 다른 영화들 많이 봤는데 다른 어떤 특정 영화에 대해서 평점 5점 만점에 1, 2점밖에 안 줬어. 근데 M1이 1, 2점밖에 안 준 그 영화랑 되게 비슷해. 그럼 추천하지 않겠지. 자, 그래서 이제 M1의 예상 점수. 자, M1의 예상 점수를 보면은
자, 이걸 보면은, 이 앞에 걸 같이 봐야 되는구나. 자, M1의 예상 점수를 보면은, M1, M2는 아직 얘가 안 본 거야. 아직 안 본 거지. 평점이 없어. 그럼 나머지 M3, M4, M5 다른 영화 3번, 4번, 5번이 평점이 5, 4, 1, 5점, 4점, 1점을 줬지? 자, 평점. 나머지 3개의 평점. 그리고 얘네들의 각각의 어떤 유사도. 각각의 유사도는 여기 나온다. 그지? 자, M3, M4, M5가 0.73, 0.71, 0.75, 0.73, 0.71, 0.75를 이제 각 영화끼리의 유사도를 곱한 다음에 영화끼리의 유사도를 더했어. 이렇게 계산을 해. 계산법이 좀 다르지? 자, 각 영화의 평점 곱하기 M1이라는 영화와의 유사도끼리의 합을 싹 분자해 뒀고 영화끼리의 유사도의 합으로 나눴어 했더니 3.31 정도가 나왔네. 이 계산법으로 두 번째 영화도 아직 안 봤지 이 사람이. 자, U1이 두 번째 영화도 안 봤으니까 이것도 계산해야겠지. 나머지 이것도 5점, 4점, 1점. 자, M3, M4, M5에 5점, 4점, 1점을 줬고 자, 이것의 유사도는 달라. 자, M2의 유사도는 봐봐. 다르지? 이건 계산법 달라야 돼. M2가 유사도가 M3와 유사도가 0.79, 0.81, 0.88. 자, 그래서 0.79, 0.8, 0.88 얘네와 달라. 유사도가 영화끼리 유사도가 이것을 이 유사도에 더해서 나눔을 했고 선생님이 진짜로 계산법으로 계산기로 계산했더니 정확하게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략 3.25가 나와. 자, 이렇게 되면 좀 비슷하네. 야, 이 계산법으로 하니까 U1이라는 사람에게 M1과 M2에 대한 예상 점수가 3.31. 아까는 사용자 기반은 좀 꽤 달랐는데 얘는 좀 3.31, 3.25 되게 비싸다.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항목 기반의 CF로 계산을 했을 때 예상 점수가 유사도 예상 점수가 3점보다 높으면 보통 추천을 한대. 그러면 이 알고리즘을 봤을 때는 M1, M2 모두 다 3점이 넘어가. 그럼 이 계산법일 때는 U1이라는 사람에게 영화 1번, 영화 2번 두 개 모두 다 추천 알고리즘에 뜨겠지. 그래서 여기서 뭘 알 수 있어? 아, 사용자 기반 CF와 항목 기반 CF의 계산법이 다르구나. 추천하는 결과도 달라질 수가 있구나. 그 둘 중에 뭐가 더 진짜 정확한지는 나중에 피드백을 해서 알아내서 더 개선해야겠구나. 이런 것들 유추해 볼 수 있어. 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 자, 항목 기반 CF는 항목들끼리 그 컨텐츠 영화들끼리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추천 대상 사용자가 기존에 선호했던 항목과 유사한 항목을 추천하는 거야. 다른 사람과 동질자 집단과 비교하는 게 아니야. 표 2번은 아까 그 표 1번에 아까 이 표 1번에 나타난 각 사용자들이 영화에 대한 평점을 바탕으로 이게 취향을 알려준다고 했지. 각 영화들 사이의 유사도, 영화들 항목 간의 유사도를 말하는 거야. 이를 계산한 것이다. 사용자 1번은 1번 영화에 대한 예상 점수는 사용자 1번이 다른 영화에 부여한 평점과 그 영화와 M1과의 유사도를 곱하여 모두 합한 다음에 그 유사도의 합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말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얘기를. 그죠? 자, M1의 예상 점수는 평점 5, 평점 4, 평점 1 그것에 대한 각각의 M3, M4, M5의 유사도의 합으로 나눴더니 이렇게 나와. 그죠? 자, 그리고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여기가 조금 약간 여기가 뭐가 잘린 것 같다. 여기가 잘린 것 같다. 그 다음에 M2에 대해서는 3.25야. 여기 얘들아 요 문장이 뭐가 빠져 있어.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시 얘기해 줄게. 이 계산법으로는 요거고 M2에 대한 계산법은 3.25다. 비슷하지? 예상 점수가 3점 이상인 영화를 추천하는 걸로 이 알고리즘 설정되어 있다면 둘 다 3점을 넘어가니까 이 계산법으로는 사용자 1번 사람에게 영화 1번, 영화 2번을 두 개 모두 다 추천하지. 그죠? 결과값이 달라지네. 오케이. 자, 다음 오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문단은 정확도와 재현율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정확도와 재현율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자, 그 전에 우선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알고리즘을 테스트를 했어. 그 결과가 잘 맞을 수도 있고 잘 안 맞을 수도 있죠. 자, 어떠한 알고리즘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추천 결과가 같아야 달라요? 달라지죠. 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보고 이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해야 돼. 이런 방식으로 추천 시스템을 돌렸는데 정말 결과치에 가까웠다. 그럼 계속 그 추천 시스템 쓰지만 뭔가 어떤 걸 평가를 했는데 실제의 결과와 굉장히 많이 갭이 있다.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 추천 시스템은 어떤 개선을 해야겠죠. 자, 알고리즘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 오문단은 그러한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죠. 이제 이 시스템이 잘 맞아 안 맞아 라고 결과와 비교해서 평가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측정 지표 기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도를 평가해 보는 거고요. 실제로 그게 재현율이 어때? 라는 그 재현율에 대한 건데 정확도와 재현율은 다른 이야기예요. 우선 정확도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제 추천 시스템을 돌렸어. 추천 시스템으로 어떤 사용자에게 추천한 항목들이 있겠죠. 그 이제 여러 개를 추천을 했어. 한 10개를 추천을 했다 치자.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10개를 추천했는데 그 중에 실제 사용자가 3개밖에 선택하지 않았어. 그럼 정확도가 좀 떨어지겠죠. 10개를 추천했는데 그 중에 9개를 실제로 사용자가 선택했어. 그러면 정확도가 매우 높아지겠죠. 추천 시스템이 추천한 항목들 중에서 실제로 그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의 비율, 이것을 체크하는 게 정확도입니다. 정확도가 높다, 낮다 체크하겠죠. 자, 두 번째 측정 지표는 재현율입니다. 재현율은 좀 방향이 반대예요. 정확도가 좀 반대로 체크를 하는 건데, 이번에는 실제 사용자가 실제로 선택한 항목을 보는 겁니다. A란 사람이 있는데, A란 사람이 어떤 항목을, 어떤 컨텐츠를 하나, 둘, 셋, 넷, 5개의 컨텐츠를 소비했어. 이 5개를 실제로 선택을 했어. 그 5개의 실제로 선택한 5개를 봤을 때 그 추천 알고리즘 시스템이 실제로 추천한 건 1개밖에 안 돼. 4개는 추천하지 않은데 선택한 거야. 이렇게 되면 재현율이 떨어지는 거고요. 5개를 실제로 이 사람이 선택해서 컨텐츠로 소비를 했어. 그런데 그 5개 선택하는 것 중에 실제로 4개가 추천 알고리즘이 추천했던 거야. 그러면 재현율이 높은 거죠. 자, 선생님, 정확도와 재현율이 그럼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다르죠. 정확도는 추천 시스템이 추천한 것 중에서 실제로 사용자가 몇 개 선택했었고, 재현율은 사용자가 실제로 선택한 그 컨텐츠 항목들 중에서 알고리즘이 실제 추천한 게 몇 개야? 라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다는 거야. 몇 개 항목을 맞췄는가? 이제 이게 재현율이죠. 자,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정확도를 계산하는 건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재현율을 계산하는 건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너희가 이 오문단에서 어려움을 느꼈을 이유에 대해서 말할게요. 이 표를 보면 너희가 이 표를 보면요. 보통 이제 습관적으로 여기 숫자만 보고 한 요 정도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너희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실제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요. 이 표에서요. 여길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표 자체를 완전하게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해야지 이 부분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요 표를 한번 자세히 봅시다. 추천인데 긍정 부정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알고리즘이 실제 이제 알고리즘이 추천을 한 거야. 긍정인 건 추천을 한 거예요. 35개죠. 25 더하기 10개 하면은 35개를 전체 50개거든요. 전체 항목 50개 중에서 이 사용자는 이 35개는 왠지 볼 것 같아. 선택할 것 같아. 추천을 긍정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은 추천을 실제로 한 거야. 그럼 참 거짓은 뭐야? 이게 실제로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것은 추천을 35개 했는데 실제 사용자가 그 35개 추천한 것 중에서 25개를 실제로 선택을 한 거고 35개 추천한 것 중에서 10개는 보지 않은 거야. 선택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추천이 긍정 부정이다라는 것은 긍정을 추천을 한 거고 부정 추천하지 않은 거야. 실제가 참 거짓이라는 건 실제로 그 사용자가 선택을 한 건 참이고 선택하지 않은 건 거짓이야. 이걸 봤어야지 이게 이해되는 거야. 자, 그러면 부정참은 뭘까?
참 부정 뭘까? 참 부정. 이거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참 부정 뭐냐면 추천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용자가 선택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사실 이제 숫자는 적겠지만 그리고 거짓 부정 이 10은 뭘까요? 그 알고리즘이 추천하지 않았어. 부정이야. 추천하지 않았어. 실제로도 사용자도 선택하지 않았어. 요게 10개. 요런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걸 잘 봤어야 돼. 자, 다시 한번 보자. 알고리즘이 실제로 추천을 했어. 그러니까 추천을 했어. 근데 실제로 그 사용자가 선택했어. 25명. 제일 많겠죠. 알고리즘이 추천을 했어. 근데 실제로 선택하지 않았어. 10명이야. 알고리즘이 추천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선택했네. 참 선택했네. 5명밖에 안 되지만 5명이 있네. 알고리즘이 추천하지 않았는데 실제로도 그 사용자가 선택하지 않았어. 10명. 요거야. 요걸 이해해야 돼. 그러면 정확도 계산은 이제 분자 분모라는 단어 알아야 돼. 왜냐면 분자 분모라는 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거든. 요 정도는 물어볼 수 있어. 본문에 없지만. 자, 그러면 분자가 크고 분모는 작을수록 더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 수학적으로 아시죠? 정확도 계산은 참 긍정의 숫자를 참 긍정 플러스 거짓 긍정을 합한 걸로 나눗셈을 하는 거야. 됐죠? 그런데 꼭 기억할 게 여기를 봐야 돼. 여기. 정확도는 이게 지금 분모에 있죠. 그러니까 거짓 긍정은 작을수록 전체 정확도는 높아진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거짓 긍정이 아까 뭐라고 했죠? 추천하지 않았는데, 추천을 했는데, 긍정이니까. 알고리즘이 추천했는데, 실제로 사용자가 선택하지 않은 거죠. 이게 작아야지만 분모가 분자죠? 자, 분모죠, 이게. 아래가 분모죠, 미안하다. 분자. 얘가 작아야지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됐죠? 자, 재현율은 참 긍정을 참 긍정 플러스 참 부정으로 나눗셈을 하는 거야. 자, 이것도 한번 머리를 굴려보자. 이게 분모에 있죠. 참 부정이 작을수록 이 재현율은 높아지겠죠. 근데 참 부정은 뭐야? 참 부정이 뭐였어? 실제로 그 사용자는 봤어. 그걸 선택했어. 그 항목을 선택을 했는데 알고 보면 알고리즘이 추천을 하지 않은 거야. 그게 참 부정이겠죠. 얘가 작을수록 재현율이 높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정확도와 재현율을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예시로 보면은 50개 중에서 참 긍정이 25고, 참 긍정이 25고, 거짓 긍정이 10이었어. 요걸 계산을 해보면 약 71%가 나와. 자, 참 긍정이 25, 그죠? 여기 보면은 참 긍정이 25, 참 부정은 5죠, 5. 요걸 계산을 해보면 30, 25, 25를 30으로 나누면 이때는 약 83%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정확도와 재현율 중에 재현율이 더 높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6문단은 추천 시스템의 성과 측정 지표에 대한 건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글인데 추천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평가했어. 정확도 재현율을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정확도만 보는 것도 아니고 재현율을 보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사용한대. 왜냐면 그 이유가 어떤 케이스는 정확도를 굉장히 봐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거는 재현율을 체크하는 게 더 정확할 때가 있대. 그래서 이 둘 다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나올 거야. 정확도와 재현율은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뭐야? 보통은 서로 반대 관계래.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은 본문에는 안 나와. 근데 이따 문제에 나와.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요 말을 이해를 해야 돼, 얘들아. 요 말을 이해해야 돼. 자, 왜 정확도와 재현율과 반대 관계냐 이거 꼭 물어보거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재현율을 높이려면 얘들아, 재현율은 사용자가 실제로 이제 선택한 항목 중에서 추천한 게 몇 개인가, 몇 개 항목을 추천을 했는가, 이렇게 보는 게 재현율이었지. 그러면 이제 재현율을 높이려면 추천 자체를 많이 해야 돼, 적게 해야 돼? 재현율을 높이려면 그 알고리즘이 일단 추천 자체를 많이 해야 재현율이 높아질 확률이 높겠지. 그러면 재현율을 높이려면 추천 항목 자체가 모수가 많아야 돼. 추천 항목은 뭐야? 참 긍정, 거짓 긍정이죠. 왜요, 선생님? 얘들아, 긍정이 추천을 한 거야.
추천에서의 긍정이 추천을 한 거야. 실제로 그 실제 사용자가 참이던 거짓이던 실제 사용자가 그걸 선택했던 안 했던 간에 추천 긍정 여기 부분을 총합을 높여야지만 재현율 자체가 높아질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재현율을 높이기 위해 추천 항목의 절대 수인 긍정 참, 긍정 거짓 얘를 늘리면 재현율이 높아지겠지. 근데 여기에서 거짓 긍정은 정확도에서 분모에 있었지. 분모는 작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지고 오히려 분모는 커지면 정확도가 내려가겠지. 그렇죠. 재현율을 높이기 위해서 추천 항목의 수인 참 긍정, 거짓 긍정을 늘리게 되면 정확도의 분모를 늘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정확도는 내려가는 거야. 이 부분을 화면을 정지한 상태에서 한번 잘 봐봐. 자, 일단 본문을 볼게. 본문을 보고 우선 영상을 마무리하자. 자, 5문단이죠. 이와 같이 어떠한 알고리즘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추천 결과가 같아 달라지지. 이 앞에 있는 내용에서 사용자 기반의 CF, 항목 기반의 CF, 결과가 추천하는 결과가 같아서 달랐죠. 달라짐으로 자, 물론 같을 수도 있어. 근데 다를 수도 있고, 일단 문제를 보면은 또 사용자 기반이랑 그 항목 기반 CF가 그 추천 결과가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다른 건 아니지만 보통 달라질 때가 많죠. 아무튼 달라짐으로 추천 시스템 성능을 항상 피드백하고 평가를 해서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죠. 점점점 더 예민하고 날카로운 알고리즘으로 개선하는 게 그 회사한테 유리할 거 아니야. 추천 시스템 성향을 평가하는 측정 지표로는 정확도와 재현율이 있다. 정확도는 추천 시스템이 추천을 한 것 중에서 실제 사용자가 선택한 것의 비율이고, 순서가 그래. 추천을 막 했어. 그중에 실제 사용자가 그중에 몇 개 선택했어. 이걸 따지는 게 정확도야. 재현율은 반대로 실제 그 사람이 뭔가를 선택을 했어. 이런 거 선택하고 이런 거 선택하고 어떤 4개의 그 항목, 컨텐츠를 선택했어. 그러면 그 선택한 4개 중에서 거꾸로 체크를 해봤을 때 알고리즘이 실제 추천한 게 몇 개야? 라고 하면 4개 중에 4개 다일 수도 있고 하나밖에 안 될 수도 있지. 자, 이런 걸 따지는 게 재현율이야. 자, 예시가 나오죠. 표 3번과 같이 표 3번이 이거였죠. 추천 시스템이 총 50개 항목, 50개 컨텐츠 중에서 35개를 추천했어. 요거 이해해야 돼. 추천에서의 긍정이 추천한 거거든? 25 더하기 10이 35개죠. 추천해서 그 중에 실제 사용자가 선택한 게 참이야. 25개를 선택했고 35개 중에 10개는 선택하지 않았네요. 25개가 실제로 선택됐다. 자, 이 부분이 참이죠. 라고 치자. 이때 정확도는 참긍정을 참긍정과 거짓긍정의 합으로 나누어고 이 계산법이죠. 이 경우 71%가 나와. 25를 25 더하기 10으로 나누면 재현율은 참긍정을 참긍정과 참부정의 합으로 나누는 건데 이 참긍정 이렇게 그림이죠. 자, 이거는 25를 25 더하기 5로 나누면 83이 나와. 자, 좀 숫자가 다르게 나오죠. 됐죠? 중요한 것보다 정확도의 분모에 있는 거짓긍정이 작을수록 정확도가 높은 거야. 재현율의 분모에 참부정이 있죠.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재현율이 높은 거야. 요걸 잘 체크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 자, 마지막 문단이야. 추천 시스템 평가하는데 정확도만 써, 재현율을 써? 둘 다 활용해야죠. 왜냐하면 그 이유도 어떨 때는 높은 정확도의 추천을 생성할 때가 있고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재현율이 높은 추천을 생성해야 할 때가 있대.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확도와 재현율이 서로 반대 관계에 있을 때가 많아. 일반적으로라는 것은 뭐 약간 유사할 때도 있다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이란 거야. 100%는 아니고 대부분. 근데 이게 왜 반대 관계에 있느냐? 이게 이제 어려운 거야. 이거를 이 빨간색을 필기한 걸 잘 한 10번, 20번, 한 30분 이상 생각하면 너희가 알 수 있을 거야. 따라서 정확도와 여기서 봐봐. 정확도와 재현율은 서로 반대 관계에 있다고만 끝났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전체 글을 보고 스스로 유추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에 나와. 이게 왜 반대냐라는 거. 따라서 정확도와 재현율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서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고 변수들을 계속 더 조정함으로써 훨씬 더 결과값에 가까운 실제로 굉장히 잘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효과적인 추천 시스템을 구성해야 된다. 계속해서 알고리즘을 정확도 재현을 체크하면서 개선, 피드백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효과적인 추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정확도 재현율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 그 방법은 시스템 성능도 평가하고 변수도 조정하면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일단 본문은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자, 본문은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그죠? 여기에서 얘들아 바쁜 사람은 영상 끊어도 된다. 자, 한번 빠르게 한 5분 동안 필기된 걸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 자, 더 필요한 사람은 보고 바쁜 사람은 끊고 문제 풀어. 자, 빠르게 보자. 사용자 성향과 관심사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추천 알고리즘 개념이죠. 이미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아직 안 쓰고 있다가 하면 안 돼. 이미 많이 쓰고 있어.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사용자가 선호할 만한 항목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필터링하고 특히 혐오 필터링은 자, CF 이거 콜라보 필터링 CF는 그 컨텐츠가 항목이야, 항목. 컨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 패턴이 그때그때 들쑥날쑥해 일관적이야. 일관적이라는 가정하에 컨텐츠를 추천하는 기술로 유사도를 계산하는 기준에 따라 요게 중요해. 요거 시험에 나와. 유사도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까 그 기준에 따라서 사용자 기반 CF, 항목 기반 CF로 나눈다. 이제 분류죠. 자, 이 글은 정의의 기법도 있고 예시도 있고 분류의 기법도 있어. 비교 대조도 있고. 자, 우선 사용자 기반의 CF는 사람들을 비교하는 거야. 추천 대상 그 사용자와 비슷한 성향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과 비슷한 성향에 있는 그 사람들이 기존에 좋아했던 항목들을 추천하는 거야. 자, 이 기술은 사용자들의 선호 패턴에 따라 동질적 집단, 이게 이웃 집단이죠. 묶을 수 있고 이 집단의 선호 패턴이 앞으로도 유지될 거야 라는 가정. 그때 어떤 로봇을 좋아하는 사람은 앞으로 계속 로봇을 좋아할 거야 라는 이런 가정하에 하는 기술이죠. 즉 사용자 기반 CF는 사용자들의 기존 항목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돼. 평가. 기존 항목들의 평가. 영화 1번, 영화 2번, 영화 3번에 대해서 다른 사용자들이 어떤 평점을 줬는가 이런 평가가 꼭 있어야 돼. 얘는 기준으로 평가 패턴이 비슷한 사용자들의 집단을 이웃 집단을 찾아내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웃 집단을 찾아내야 돼. 자, A라는 사람에게 이 영화 추천할까 안 할까 라고 따질 때 이 A라는 사람과 비슷한 이웃 집단을 먼저 찾아내야 돼. 그 이웃 집단이 공통으로 좋아하는 항목을 A라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방식이야. 됐죠? 여러 사람이 필요하겠죠. 이와 달리 항목 기반은 여러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 그 추천 대상자, 그 사람의 과거 이력을 보는 거야. 항목 기반 CF는 추천 대상 사용자의 기존 평가 패턴을 바탕으로 그 사용자 자체가 그 한 사람이 기존에 선호했던 항목과 비슷한 거. 이 사람 과거에 뷰티 채널 좋아했네? 그럼 뷰티 채널 추천하고. 이런 것들이야. 사용자 개인의 선호 패턴을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천해야겠죠. 사용자 개인이 계속 어떤 선호도가 달라지면 이런 기법을 쓸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요 부분은 얘들아, 지금 영상이 이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화면만 보여주고,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줄게. 자, 선생님 화면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 종이를 너희가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까봐 화면 정지하고, 이거 파란색 글씨 필기하라고 보여주는 거야. 자, 괜찮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요약만 보고 마무리할게.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 자, 사용자 기반 CF는 추천 대상 사용자와 비슷한 성향 사용자에게 기존에 좋아했던 추천. 가정은 선호 패턴 동질적인 집단을 묻고 이 선호 패턴 유지될 거야. 항목 기반은 추천 대상 사용자가 기존 평가 패턴 바탕으로 기존에 선호했던 항목과 비슷한 항목 추천. 사용자 그 한 명의 선호 패턴은 일관되게 유지될 거야 라는 거야. 그래서 사용자 기반은 사용자들 간의 유사도, 항목 기반은 항목들 간의 유사도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자, 우선 그 영상 마무리하고 자, 기출 문제풀이도 바로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풀이를 여러 번에 걸쳐서 답이 왜 답이고 답이 아니게 왜 답이 아닌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거의 유사하게 출제될 겁니다. 자, 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실제 시험은 적절한 걸로 고칠 수 있어요. 자, 옳지 않은 거 동그라미 하고 풀자. 자, 1번. 필터링은 추천 대상 사용자가 아직은 평가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하는 거다. 맞죠?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추천 시스템의 목적은 대상 사용자가 어떤 사람이 아직 평가를 안 한 항목에 대해서
이제 선호도 예측해서 추천을 하는 거야. 자, 1번 맞아. 자, 2번.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들의 기존의 선호 패턴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거야. 비슷하게 유지될 거야. 일관성 있게 유지될 거라는 그 가정 하에서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죠. 맞죠? 자, 3번.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들의 평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협업 필터링은 아까 그런 일을 예시에서도 봤지만 그 기존에 그 유저들이 다른 항목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평가들, 평점들 이걸 기반으로 알아내는 게 협업 필터링인데 사용자들의 기존 평가가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면 추천 서비스를 자체를 제공할 수가 없어. 사용자 행동에 대한 기존 자료가 꼭 필요한 게 협업 필터링이야. 자, 3번 맞고요. 자, 4번. 항목 기반의 CF는 사용자들, 자, 항목 기반은 뭐야? 사용자끼리 유사도야. 그 사용자가 기존에 소비했던 항목들 간의 유사도야. 그죠? 후자죠. 사용자 간의 유사도는 사용자 기반 CF죠? 이게 아니라 항목들 간의 그 컨텐츠들끼리의 간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추천 서비스 제공한다. 맞죠? 자, 실제 시험은 뭔가 여기를 바꿀 수가 있어. 자, 적절하지. 지금 다시 한번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구나. 그러니까 4번도 맞는 말이죠. 답이 5번인가 보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자, 5번. 기존에 없는 새로운 항목에 대한 사용자들의 평가로 추가 입력된 경우, 자, 기존에 어떤 평가가 있어. 근데 이제 새로운 항목에 대해서 사용자의 평가가 새롭게 추가가 될 때는 항목 기반 CF는 기존 항목들 간의 유사도도 새롭게 계산해야 돼? 아니죠. 기존의 항목, M1, M2, M3에 대해서 그 사용자가 어떤 평점을 5점, 4점, 3점 매겼겠죠. 얘는 그냥 그대로 두고 새롭게 어떤 들어오는 항목에 대한 평점만 새로 계산해 보면 되는 거죠. 기존 거는 기존의 항목을 또 새롭게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죠. 이 부분이 틀려서 답이 옳지 않은 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이 이웃집단이야. 이웃집단. 그 사용자 기반에서만 나오는 말이죠. 이웃집단은 추론한 것으로, 추론이라고 하면 좀 조심해야 돼. 좀 넓게 봐야 돼. 자, 본문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 추론은 본문을 근거로 좀 넓게 추측할 수 있는 걸 다 포함이지만 중요한 건 추론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넓게 봐도 반드시 본문의 근거가 합당하게 있어야 돼.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를 보면 이웃집단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웃집단을 결정하는 방법이래. 방법. 예를 들면은 이웃집단 크기를 n명으로 미리 정하고 이웃집단 결정할 수 있겠죠. 나는 이웃집단의 크기를 20명을 정할 거야 하고 20명 딱 픽스하고 거기다 최대한 유사도 높은 거를 뭔가 묶어내겠죠. 이웃집단을 분류할, 이번에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웃집단을 인원수를 미리 정하는 게 아니라 이웃집단으로 분류할 유사도를 미리 정할 수 있죠. 나는 4점이 넘어가는, 유사도가 4점이 넘어가는 것만 이웃집단 할 거야. 그러면 이웃집단이 생각보다 적어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유사도를 미리 정하고 이웃집단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자. 자, 이웃집단의 크기를 몇 명이야, 30명이야, 50명이야를 먼저 정했어. 그리고 이웃집단을 정하면 어떤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냐면 이 인원은 무조건 정해놓으면 생각보다 유사도가 많이 떨어지는 사람도 이웃집단의 크기가 크면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유사도를 딱 정했어. 나 유사도 최소한 5점 이상은 유사도가 있어야지 이웃집단이라 정할 거야. 라고 이건 이제 유사도를 만약에 너무 높게 측정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그 5점이라는 유사도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 심하면은 이웃집단이 한 명도 결정이 안 될 수도 있죠.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죠. 자, 어쨌든 그런 이웃집단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게 이제 방법을 정하고, 이웃집단을 체크할 때 두 번째 고려사항은 그 이웃집단의 이제 크기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웃집단의 크기가 크면 뭐 정확도가 좀 증가하겠죠. 그렇잖아. 이웃집단의 크기가 단 3명밖에 안 돼. 그럼 정확도 좀 떨어지겠죠. 근데 이웃집단 크기가 한 10명이나 돼. 그 10명이면 모수가 많아지니까 좀 정확도가 좀 높아지겠죠. 그런데 조심할 점이, 어떠한 일정한 크기의 명수보다 더 너무 커지면 오히려 정확도가 하락할 수도 있대. 예를 들면은 2-3명일 땐 정확도가 떨어져. 근데 한 20명까지 올라가면 20명의 그 이웃 집단이 있으면 정확도가 꽤 제일 높아. 실제로 결과를 까봤을 때 정확도가 높아. 근데 만약에
이웃 집단의 크기가 100명을 넘어가면 이 100명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겠죠. 이상 사이코 같은 사람, 되게 특이한 취향을 가진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섞이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느 순간 넘어가면 오히려 정확도가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적정한 기준의 이웃 집단이 또 명수가 또 정해지겠죠. 자,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야. 추천의 정확도를 최대로 하는 이웃 집단 크기가 존재하겠죠. 아까 말했던 20명이면 20명 이렇게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자, 1번 맞죠? 2번.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웃 집단 크기를 이렇게 변화시켜야 될 수가 있겠죠? 성능을 높여야 돼. 이웃 집단 크기가 몇 명일 때 가장 정확할까? 피드백을 해서 딱 정하면 좋겠죠. 2번 맞는 말. 자, 3번. 이웃 집단의 결정 방법과 크기에 따라서 사용자 기반의 CF와 상목 기반의 CF 둘 다 변화해, 모두 변해. 이 말은 틀려. 답이 3번이네. 왜냐면 진짜 조심할 게 얘들아. 이웃 집단, 동질다 집단이라는 다른 그 사용자 집단을 체크하는 이 단어 자체가 사용자 기반 CF에서만 쓰는 말이야. 알겠어? 항목 기반 CF에는 이웃 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등장하질 않아. 그래서 둘 다 변한다. 틀렸죠. 답이 3번이야. 자, 4번, 5번 보자. 유사도를 딱 미리 정해놓고 이웃 집단 결정하잖아? 그러면 유사도 기준이 너무 높을 때는 이웃 집단 자체가 구성이 안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있겠죠? 맞는 말. 5번. 이웃 집단은 이번에 크기를 미리 정했어. 30명, 50명 이렇게 크기를 미리 정했어. 이 50명은 무조건 유사도 이웃 집단으로 선정할 거야. 그러면 이걸 채우기 위해서 유사도가 매우 낮은 사용자도 이웃 집단에 속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맞는 말이야. 자, 2번에 3번. 됐죠? 자, 3번 문제. 3번 문제는 좀 이제 제일 복잡해서 맨 마지막에 풀자. 자, 먼저 할 수 있는 거 하자. 자, 4번, 5번. 윗글의 표기 3번. 이제 표기 3번 아까 이제 이거 추천 실제 요거 말하는 거야. 표 3번을 사용하여 니은이 이제 정확도와 재현율은 대부분 반대다라는 문장이었어. 니은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을 추론하라. 추론이라는 말 조심해. 추론은 본문에 대놓고 그 문장이 없어도 본문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으면 맞다고 해야 돼. 가장 적절한 것은 이죠. 자, 그래서 이게 아까 니은이 뭐였냐면 일반적으로 정확도와 재현율은 서로 반대 관계에 있어. 이거의 이유를 추측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자. 1번. 참 긍정. 자, 이제 요 표를 보는 거죠. 지금 보이나? 참 긍정 25점, 참 부정 5점. 이 합은 총 30이야. 30. 이것과 거짓 긍정은 12점, 거짓 부정 12점. 10 더하면 20이죠. 이게 같아? 이게 일치해? 이거 말 자체가 이걸 따지기 전에 30과 20은 일치하지 않죠. 아웃. 자, 참 긍정이 25, 거짓 긍정은 10이야. 합치면 몇이야? 35점. 또 참 부정은 5점, 거짓 부정은 12점. 이거 두 개 합치면 15점. 35와 15가 일치해? 합이 일치해? 안 맞죠? 자, 3번.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천하는 항목의 수를 높이며 추천하는 항목 수를 줄이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천하는 항목을 좀 줄이면 거짓 긍정의 수가 줄어든 만큼 거짓 부정의 수도 줄어든다? 라고 했는데 정확도 계산법이 이거야. 그러면 정확도 높이기 위해서 추천하는 게 긍정이다. 긍정. 자, 추천하는 항목의 수를 줄이면 거짓 긍정의 수가 줄어든 만큼 거짓 부정의 수도 줄어든다?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거짓, 얘들아, 추천을 했는데 선택하지 않았어. 이게 이제 긍정 거짓이야. 그런데 이게 줄어들면 추천을 했는데 선택하지 않은 게 이게 줄어든다고 해서 갑자기 부정이 뭐야? 부정 거짓. 부정 거짓은 추천을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선택하는 거. 얘와 얘는 서로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야. 이게 줄어든다고 이것도 줄어든다? 알 수 없는 거야. 이럴 수는 있겠죠. 긍정 거짓이 줄어들면 긍정 참은 늘어나겠지. 하지 그거는 서로 관계가 있겠지. 근데 얘와 얘는 관계가 없어. 3번 아웃. 재현율을 높이기 위해, 자, 재현율이 이거죠. 이 계산 방법이야. 재현율을 높이기 위해 참 긍정의 수를 늘리면 정확도의 분자가 줄어들어서 정확도를 이제 떨어뜨린다라고 했는데, 재현율을 높이기 위해서 참 긍정의 수를 늘리면 정확도의 분자가 줄어들어? 그렇지 않죠. 자, 참 긍정의 수를 늘린다고 치자. 그런데 정확도의 분자가 줄어들지 않죠.
정확도의 분자도 역시 참 긍정이죠. 그래서 이 말은 틀려. 자, 적절한 게 답이 5번인데 이제 5번 이 문장 자체는 대놓고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 보자. 재현율을 높이려면 추천하는 항목이 많아야 돼. 추천하는 항목이 많으면 추천한 재현율이 뭐야? 실제로 이건 이제 사람들이 그 사용자가 선택을 했어. 선택했는데 알고리즘이 선택한 것 중에서 알고리즘이 추천한 게 몇 개야? 많으면 재현율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재현율을 높이려면 추천하는 항목 수가 늘어나면은 재현율이 높아지겠죠. 자, 재현율을 높이기 위해서 추천하는 항목 수를 늘리려면 추천이 뭐야? 긍정이죠. 긍정. 뭔가 긍정. 그러니까 이게 추천을 했는데 실제 선택한 거. 추천을 했는데 이제 실제로 선택 안 한 거죠. 어쨌든 이제 추천하는 항목이 늘어나는 게 이제 긍정이야, 긍정. 자, 그러면 참 긍정과 거짓 긍정. 요 두 개의 합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정확도의 분모를 늘려. 분모 아래께 늘어나면 얘는 떨어지는 거야. 가격 수치가. 이렇게 되면 정확도의 분모를 늘려 정확도는 떨어진다. 이 말이 왜 맞냐면 보자. 자, 추천하는 항목 수가 늘어나려면 긍정 라인이 둘 다 늘어나야 돼. 자, 그러면은 긍정 참을도 늘어나야 되고지만 긍정과 거짓도 늘어나야 돼. 그죠? 긍정 거짓.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늘어나면 재현율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긍정 거짓 있잖아. 거짓 긍정 똑같은 거야. 거짓 긍정이 정확도의 분자에 있어, 분모에 있어? 분모에 있죠. 야, 분수 중에서 아래에 있는 분모의 숫자가 높아지면 이 수치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정확도는 떨어지겠지. 자, 5번이 맞는 말이야. 됐죠? 자, 5번 보자. 5번. 윗글의 협업 필터링과 보기는 컨텐츠 기반 조금 달라. 컨텐츠 기반 필터링이 비교하기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이걸 보자. 보기는 컨텐츠 기반이야. 컨텐츠 기반 필터링은 컨텐츠 자체를 분석한대. 컨텐츠 자체 특성을 분석한대. 만약에 영화 컨텐츠야. 여기서 음향, 자막 이런 걸 분석을 하는 거래. 자, 그러면 사용자가 선호했던 컨텐츠와 유사한 컨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이다. 즉, 컨텐츠 기반의 필터링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아이템 프로파일. 그 컨텐츠가 영화 컨텐츠면 그 영화 컨텐츠의 아이템, 음향, 자막, 영상미,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프로파일이고, 아이템 프로파일. 사용자의 선호도를 분석한 사용자 프로파일. 자, 그 사람이 기존에 다른 영화 채널 컨텐츠 중에서 어떤 컨텐츠에게 좋아요를 눌렀느냐, 요 기록이 사용자 프로파일인데 이 두 개의 유사성을 계산하는 게 해서 추천하는 게 컨텐츠 기반 필터링이래. 예를 들면 음악 사이트야. 너희는 어떤 음악 채널 좋아해? 선생님은 은근히 선생님 나이답지 않게 랩이나 감성 힙합 이런 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선생님 거는 은근히 발라드나 트로트 이런 게 안 뜨고 하도 그 감성이나 감성 힙합, 랩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것만 떠. 선생님 유튜브 홈 화면에 플레이리스트에. 자, 음악 사이트인 경우는 신곡이 출시가 되면 해당 음악을 이제 분석을 하겠죠. 어떤 신곡이 빵 나왔어. 유튜브에 딱 올라왔어. 그러면 그 알고리즘이 그 음악을 분석해서 장르, 비트, 음색을 딱 분석을 했더니 트로트네. 이거는 감성 힙합이네. 이거는 발라드네. 이런 어떤 특성을 이제 추출을 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선생님 같은 그 사용자는 선생님은 이제 감성 힙합 중에서 좋은 거 이렇게 좋아요 누르거든. 좋아요 누르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아요를 눌렀던 다른 음악 플레이리스트의 특성을 이제 바탕으로 매치를 시켜주는 거야.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준비한다. 그 유사성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컨텐츠를 좋아하겠네 라고 알고리즘에 띄워주는 거죠. 음악의 특성과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음악을 추천해주는 거죠. 즉 음악을 추천하기 위해 자 음악 자체라는 컨텐츠 자체의 특성을 이게 뭐야? 장르, 비트, 음색 요걸 분석해서 유사한 음악을 추천하는 방식이야. 이 자체를 분석한다는 게 협업 필터링과 달라. 협업 필터링은 그 항목, 그 컨텐츠 자체를 막 특성을 분석하는 건 없었어. 근데 컨텐츠 기반은 컨텐츠 자체의 특성을 분석하는 게 있었어. 자, 지금 나와 있는 컨텐츠 기반 필터링은 아이템 프로파일과 사용자 프로파일이 정보야, 정보. 그 컨텐츠 자체에라는 아이템의 정보와 그 사용자가 과거에 다른 컨텐츠에서 좋아요 눌렀을 때 그 자료들, 이거 유사성을 뽑아내서 그래서 프로파일을 준비해서 추천을 하는 거야.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야. 자, 1번.
컨텐츠 기반, 보기죠. 는 협업 필터링과 다르게 추천 대상 사용자, 그 사람의 과거 선호 패턴과는 상관이 없어? 이 말 틀렸죠? 답이 1번이네. 얘들아, 컨텐츠 기반 필터링도 그 사용자 프로파일이 필요하죠. 그 사용자, 그 사람이 과거에 어느 음악 채널에 좋아요를 눌렀나? 요 프로파일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사용자의 과거 선호 패턴이 컨텐츠 기반 필터링에도 사용자 프로파일에서 필요한데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답이 1번이야. 옳지 않은 거. 그럼 나머지 4개가 왜 맞는지를 봐야 되더라. 시험 문제는 이제 다 똑같이 하고 문제를 바꿔. 여기서 선택지 바꿔. 컨텐츠 기반 보기죠. 컨텐츠 내용 자체를 분석함으로 협업 필터링과 다르게 평가 정보가 없어도, 그러니까 평점 매기는 건 필요 없죠, 여기는. 협업 필터링은 그 사용자가 다른 컨텐츠에 대해서 5점, 4점, 3점 어떤 그 평가하는 게 되게 필요했는데, 평점이 필요했는데, 얘는 그건 필요 없죠. 어차피 그냥 그 컨텐츠 자체만 분석하면 되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컨텐츠 기반 필터링은 협업 필터링과 다르게 사용자의 기존 컨텐츠에 대한 선호도뿐 아니라, 자, 이거 맞죠? 컨텐츠 자체의 특성 비교하죠. 장르, 비트, 음색 이런 거 맞는 말이죠. 협업 필터링과 다르게 지금 보기에 있는 컨텐츠 기반 필터링은 추천 대상 사용자의 다른 사용자의 선호 패턴, 그러니까 사용자 기반의 CF와 다르죠. 여기에서는 다른 사용자의 선호도는 필요하지 않았죠. 그냥 컨텐츠 자체의 아이템 프로파일과 그 사용자가 좋아요 눌렀던 프로파일 이 2개만 필요하지 유사한 다른 이웃 집단 이런 거 말하지 않았죠. 여기서는 맞는 말이고, 협업 필터링은 컨텐츠 자체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를 고려하는 반면 컨텐츠 기반 필터링은 컨텐츠의 특성에 대한 컨텐츠 특성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 고려한다. 이 말도 맞는 말이죠. 자, 이제 다 봤고요. 한번 꼭 얘들아 이거 보지 말고 보기 전에, 이 영상 보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 풀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너희가 이제 가장 어렵다고 느낄 수 있었던 몇 번 문제냐? 이제 3번 문제를 보자. 3번 문제.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거 가장 이번 적절한 거 찾는 거야. 자, A, 보기. 온라인 쇼핑몰, 쇼핑에 대한 추천인가 봐. 사용자의 구매 행위를 분석해서 사용자가 관심을 가지만 추가 제품을 이제 추천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성인이 되면 여러 가지 인터넷 쇼핑을 할 텐데, 너희가 어떤 뭐 사이트에 가서 옷을 구경하잖아? 그러면 그 옷이랑 비슷한 유형의 다른 쇼핑몰이 막 그 배너로 팝업창으로 뜨거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추천 서비스 제공하려고 한다. 표 A는 사용자들이 구매했던 제품의 사용 후기에 부여된 별점, 평점들, 사용자 1, 2, 3, 4, 5 5명이네. 5명이 제품 1, 2, 3, 4, 5번에 대해서 이렇게 매긴 평점을 정리한 거야. 자, 그리고 자, 표 B는 사용자들끼리 유사도. 그러니까 이건 사용자 기반의 CF를 위해 있는 거네. 사용자 1, 2, 3, 4, 5번 이 5명이 어떻게 유사하냐 안 유사하냐 제품에 대해서 유사도를 측정한 거야. 자, 표 C는 제품들끼리 유사도. 만약에 제품이 옷이다. 그러면 옷 1, 2, 3, 4, 5번이 이게 유사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 이 유사도를 제시한 거다. 이때 별점은 1점부터 5점까지고 5점일수록 되게 평점이 좋은 거야. 높은 점수일수록 구매 만족도가 높은 거야. 자, 계속 이어서 할게. 자, 5점이 점수가 제일 높은 거다. 만족도 높은 거다. 단 사용자 기반 CF를 사용할 경우 추천 대상 사용자와 유사도가 요거 기억해. 0.6. 자, 우리 이웃 집단 선정할 때 누구를 이웃 집단으로, 누구를 동질다 집단으로 선정하냐면 유사도가 0.6 이상인 사용자가 이웃 집단이야. 요걸 기억해야 문제 풀 수 있어. 사용자 기반 CF, 항목 기반 CF 둘 다 예상 별점이 가장 높은 딱 하나만 추천하는 거야. 앞에 있는 본문에서는 막 2개도 추천하고 막 그랬잖아. 여기서는 딱 제일 높은 거 하나만 추천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보고 풀었다고 치자. 너희가 풀고 나서 이 영상을 봐야 돼.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답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사용자 기반 CF가 뭐였어? 이웃 집단과 유사도로 추천하는 거죠? 이걸 통해 사용자 1번에게 제품을 추천하는 경우는 제품 4번이 추천이 된다라고 했어. 요건 계산해야겠다, 얘들아. 이거 잘 안 보이는구나. 요거는 지금 1번은 제품 4가 추천되는지 제품 5가 추천되는지 계산을 해보자. 자, 아까 뭐라고 했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3번에 1번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요 계산을 해보는 거야. 자, 유사도 0.6이 넘어야지 이웃 집단이고 한 개만 추천. 자, 사용자 기반 CF 계산법 뭐였어? 이웃 집단들 사용자들의 평점과 유사도끼리의 합을 유사도의 합으로 나눗셈 하는 거지. 자, 유사도 0.6 이상인 이웃 집단이 누구야? 사용자 3번. 자, 사용자 1번과 사용자 1번이란 사람과 사용자 3, 4, 5번이 0.6보다 높지. 이 3명만 이웃 집단이다. 3명. 자, 사용자 3은 유사도 0.65, 4번은 0.89, 사용자 5번은 유사도가 0.89야. 자, 사용자 1번과의 유사도 이 3명이 이웃 집단인 거겠죠? 나머지는 0.6보다 아래죠. 자, 그러면 제품 4랑 5를 각각 계산해서 누가 더 높나 보자. 제품 4번은 자, 계산을 해보면 사용자 3번이 이웃 집단이었죠? 걔가 5점을 계산했어. 그럼 5점이고 유사도 0.65야. 계산하면 이게 나온다. 사용자 5번은 4점을 줬어, 평점을. 그리고 사용자 1번과 유사도가 0.89야. 제품 4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4번 제품에 대해서. 자, 이렇게 돼서 계산을 해보면 6.81이 나오고 유사도의 합은 1.54가 돼서 나눗셈을 해보면 4.42가 나와. 자, 똑같이 제품 5번 계산하자. 자, 이웃 집단 사용자 3번. 3번은 제품 5번에 대해서 5점을 줬고 사용자 4번은 제품 5번에 대해서 5점을 줬어. 자, 그러면 5 곱하기 유사도 0.65 더하기 5점 곱하기 0.89를 계산하면 7.7이 나와. 나누기 0.65, 0.89라는 유사도의 합을 1.54로 나눗셈을 해봤어. 그럼 대략 5점이 나와. 두 개를 비교하면 제품 4번과 제품 5번 중에서 제품 5번이 점수가 더 높게 나오지. 자, 그러면 4번이 아니라 제품 5번을 추천을 해야 돼. 이 말은 틀린 말이야. 근데 선생님 이거를 실제 시험에서 이 계산기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라고 해보면 이게 실제로 계산을 할 수가 없겠지. 근데 나머지가 봐봐봐. 실제 계산할 필요가 없게 되게 다 유사하고 하나만 다르게 나올 거야. 자, 아래에 분모가 똑같죠? 그 얘는 리젝을 하고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지금 얘도 똑같죠? 얘랑 얘도 똑같죠? 그러면 얘도 똑같죠? 어때요? 얘가 4고 얘가 5죠? 당연히 계산할 것도 없이 자, 분자가 높으면 더 점수가 높은 거죠. 얘가 높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계산할 필요 없이 얘가 제품 5번을 추천하겠죠. 하나만 추천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사용자 기반 CF를 통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 1번에 이웃 집단에 포함된 사람 몇 명이어서 2명이야, 3명이야? 3명이었죠? 0.6보다 유사도가 높은 사람이 0.65, 0.89, 0.89, 3, 4, 5 3명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2명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려요. 자, 사용자 기반 CF를 통해 사용자 5번에 제품 5번에 대한 예상 별점 구할 때 사용자 2번과 4번 사용자 2와 사용자 4의 제품 5에 대한 별점이 활용되는 게 왜 틀리냐면 사용자 2가 아니고요. 사용자 1번과 사용자 4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품 5에 대해서 사용자 5번이 유사도가 높은 사람을 보면 0.6이 기준이죠. 그러면 몇 명이죠? 0.89랑 0.65. 자, 사용자 1번과 0.65, 사용자 4번이죠. 얘네들은 0.6이 안 되지요. 그래서 사용자 2, 4가 유사한 게 아니라 사용자 1번과 사용자 4번의 제품의 5에 대한 별점이 활용돼야 되죠. 얘도 아웃이야. 답이 4번인데 4번인데 계산법 바로 보여줄게요. 5번 먼저 보자. 항목 기반은 또 항목을 보는 거죠. 사용자 5번에 제품 5에 대한 예상 평점을 구할 때 3개 제품에 대한 별점 정보만 활용된다. 이 말이 왜 틀리냐면 사용자 5번을 보면 사용자 5번을 보면요. 사용자 5번을 보면 제품 1, 2, 3, 4, 5번의 5개의 제품에 대해서 4개를 이미 평가를 했습니다. 알겠어요? 자, 사용자 5번이란 사람이 제품 1, 제품 2, 제품 3, 제품 4 다 평점 4점, 5점, 3.4점 평점 매겼죠? 그러니까 3개 제품이 아니라 4개 제품을 이미 평점 매겼기 때문에 4개 제품에 대한 별점 정보를 활용해야 돼. 얘도 틀렸어. 자, 마지막 4번이 왜 맞는지. 항목 기반 CF 계산법에 의해서 사용자 1번에게 제품 추천할 경우 제품 4번, 5번 중에서 5번을 추천한다. 이 말이 왜 맞는지 요 계산법으로 마지막 영상 마무리할게요. 항목 기반 CF는 자,
계산법이 이거였죠. 사용자 1번이 다른 제품에 부여한 평점과 제품 1번과의 유사도의 합으로 나누는 거죠. 제품 1번, 사용자 1번이 제품 1에 대해서 2점 줬고, 제품 2번에 대해 5점 줬고, 제품 3번에 대해 3점 평점을 줬습니다. 제품 4번, 5번은 아직 사용 안 했고요. 그러면 제품 4번은 제품 1, 2, 3번이 유사도가 0.76, 0.5, 0.91이고, 이게 연두색이 평점이야. 제품 5번은 유사도가 제품 1, 2, 3번에 각각 유사도가 0.76, 0.91, 0.5고 평점을 준 게 2.5점, 3점이야. 자, 이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제품 4번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유사도의 합으로 나누는 거야. 제품 5번은 또 요렇게 계산을 해서 또 이 유사도의 합으로 나눗셈을 해봤어. 실제로 계산기가 없는데 계산할 필요가 없고, 이것도 문제 풀기 쉽게 국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수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비슷하게 만들었을 거야. 다 똑같지? 그럼 지워. 똑같으니까. 자, 얘도 똑같네. 지워. 자, 야, 봐봐. 얘네들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 크로스가 돼 있지. 얘는 3 곱하기 0.91, 3 곱하기 0.5, 5 곱하기 0.5, 5 곱하기 0.91. 얘들아, 그러면 이걸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분자가 크겠어? 당연히 계산할 필요가 없이 얘가 더 분자가 크죠? 그러면 제품 4번과 5번 중에서 계산할 필요가 없이 누가 더 크게 나오겠어? 얘가 더 클 거 아니야. 얘는 5에 0.59 곱했고 얘는 5에 0.9를 곱했잖아. 얘가 훨씬 더 크겠지. 얘가 더 크겠지. 그럼 제품 4번과 제품 5번 중에서 제품 5번이 높은 점수가 나오니까 제품 5번을 추천하겠죠? 항목 기반도. 이 문제에서는 사용자 기반이랑 항목 기반 모두 다 제품 5번을 선택을 하네요. 그래서 5번 추천한다. 4번이 맞는 말입니다. 자, 지금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은 왜 그런 거냐면 지문을 한두 번 보고 문제를 제대로 깊게 안 풀고 이거 보면 와, 우리 쌤 진짜 무슨 설명하는지 모르겠다고 이 지문을 5번, 10번, 20번 노트에게 다 옮겨 적으면서 미친 듯이 많이 보고 문제도 이리저리 진짜 1시간 이상 5문제를 검토하고 풀어본 다음에 이 영상을 보면 무슨 말인지 더 이해될 거야. 오히려 되게 쉬운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대로 된 거야. 자, 수업 시간 만나자. 안녕.